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적이라고 한다. 이때 필지별로 등록한다.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까지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이 토지의 표시를 이제 필지별로 이제 등록하는 방법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은 토지의 조사 등록해서요, 이제 토지의 등록 방법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자, 양가로 1번 보시면은 토지에 등록해서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죠.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이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즉, 토지의 표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등록하는 이제 권한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법에서는요, 전 국토에 대해서 모두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치시고 모든 토지예요. 그래서 뭐 국유지건, 공유지건, 사유지건 상관없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전 국토의 정보가 수집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모든 토지,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필지별로,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정확한 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다 조사를 합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요. 뭐 지목 이런 거 다 조사를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다만 이때 특히 면적, 경계, 좌표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는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측량도 합니다. 측량. 정확히 면적의 이제 경계 측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 측량하여. 정확히 조사 측량하여 등록한다는 것은요, 다 실질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 심사. 정확한 내용을 실질적 심사. 조사 측량 밑에다가 실질적 심사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다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법에서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전 국토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단 다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등록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등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다 등록을 했는데 지목들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하루에도 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과수원을 만들 수도 있고요. 과수원을 밀어버리고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용도 지목은요,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들이 뭐 분할한다든지 합병을 하다 보면은 면적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경계도 바뀔 수도 있고 좌표도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한 필지 토지에 그 토지의 표시가 수시로 이렇게 변경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수백 수천 필지의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데 그러면 그때 변경된 내용을 다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될 텐데 전국의 모든 필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부 다 관리해서 등록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처음에 등록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 등록을 하지만은 그 이후에 이 토지의 표시에 일단 변경이 생겼을 때 변경. 그러면 이것을 우리 토지의 표시가 이제 변경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동. 여기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자어로 다르게 이자를 써요. 다르게 바뀌었다는 거죠. 움직일 동자를 써서 다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에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변동이라는 말이 비슷하죠. 여러분, 민법에서는 권리의 변동을 다루죠. 권리의 변동을 뭐라고 합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비슷한 단어예요. 다르게 바뀌었다.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토지의 변동 이렇게 해버리면은 권리가 변동된 것인지 표시가 변동된 것인지 이렇게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어서 권리에는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민법에서는 권리의 변동, 공시법 특히 지적법 시간에는 이제 토지의 이동을 이렇게 다뤄요. 이동. 계속적으로 이동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은요,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것만을 이동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토지를 다 등록했는데 새로운 토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럼 이 새로운 토지를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등록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가 발생해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한다든지 또는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경된다든지 때로는 있던 토지가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해수면이 올라와가지고 바다가 돼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게 되면은 지적공부에서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또는 변경, 말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해요. 마치 권리의 발생 변경과 유사하죠. 자, 그러면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한 이후에 이렇게 개별적인 필지의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은 그때마다 또 개별 필지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정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따라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그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는 그 각 시군구 그 장이 관리하도록 합니다. 결정해서 등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군구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적소관청이라고 했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위임을 해가지고요.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은 그 토지가 소지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너희들이 결정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누구만 등장하겠습니까? 계속 지적소관청만 계속 등장하겠죠. 모두 등록하라고 해서 모두 등록이 되고 지금부터는 토지 이동만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토지 이동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서 등록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때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서 등록할 때요. 지적소관청도 빨리빨리 토지 이동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를 혹시 지목 변경된 거 있느냐 해가지고 하루 종일 관내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 빨리 지적공부에 등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요. 토지 표시에 어떤 변경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해가지고 토지 이동에 대한 신청 의무를 부과해서 빨리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은 토지 소유자의 이제 신청하도록 강요를 한 다음에 그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결정해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이나 아는 것이지 배우지 않은 사람은 모를 수 있는 거죠. 또 안다라고 하더라도요. 일부러 신청을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지목이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과세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부러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가 계속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지적소관청은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요.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에 직권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는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원칙은 신청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신청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계획 세워서 다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이요. 가끔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토지에 등록해서 여기는 중요합니다. 토지 조사 등록은요. 밑에 토지에 등록해서 별표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고요. 그다음 넘기시면은 이제 요 내용이 나와요. 요 내용이 나와요. 양가로 2번에 있는 요 내용도 이제 가끔 나오니까 별표 2개 정도 쳐놓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내용 보면은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 그러니까 10페이지 상단을 읽고 있습니다. 지번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의 이동, 자, 토지의 이동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는 토지의 이용 이런 거 다루진 않아요.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이용은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법 시간에 다루게 되고 우리는 이동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동이란 단어 대신에 이용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틀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는 자, 원칙은 그 토지 소유자,
가로는 안 읽으셔도 돼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다만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이 이제 직권으로 어떻습니까?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에 가끔 나오니까 별표 2개 정도 쳐놓으시고요. 3번은요, 밑에는 이제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예요. 자, 직권으로 이제 조사 등록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직권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은 제목만 좀 기억하셔도 돼요. 그럼 조사 등록하는 절차는요, 별표 하나 정도 쳐놓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잊을만 하면 정말 오랜만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 먼저 어떻습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조사에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겠죠. 다 조사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 조사된 내용을 어떻습니까? 이제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해 놓은 장부가 이제 조사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부를 작성을 합니다. 조사부에 작성된 내용을요, 다시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조서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텐데, 사실 이때 지적소관청이 조사한다고 해서요, 시장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겠습니까? 그 밑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겠습니까? 밑에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겠죠. 근데 조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시장의 결재를 받으면 이것은 시장이 한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에 조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결재를 받아야 돼요. 결재를 받는 서류, 이것을 우리는 결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결의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 결의서에 결재받은 내용대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들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죠. 이용이 아닙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오른쪽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요, 이건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군구별로 하겠죠. 자기 관할구역 시군구별로 하지만은 때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 읍면동별로, 자기 안에 있는 읍면동별로 세울 수도 있는데 원칙은 시군구별로 수립을 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조사부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조사부 작성했는데요. 그 오른쪽에 내용 보시면은 이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이에요. 이용이 아닙니다.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조사를 한다는 거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한 내용을 조사부에 적는다. 그 다음 밑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조사부에 기록된 내용을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하여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조서를 이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러니까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에 대한 이제 결재, 결의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결의서를 첨부해서 마지막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거죠. 이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쭉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요. 이제 지적 공부에 정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지적소관청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약간 여기 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해야 된다. 여기는요, 소재도 기록돼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렇게 소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 토지 이동에 따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소재가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건 무슨 의문이냐면요, 이 소재라는 것은 동이름, 리이름이에요. 자, 동이름, 리이름은요, 법정동, 법정리라고 했죠. 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 법으로 정해지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정할 수 있는 것이지 지적소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이름, 리이름까지 정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이름, 리이름을 정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전국적으로 같은 동이름, 같은 리이름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동 이름을 정하다 보니까 전국의 시장 군수구청장은 몇백 명, 몇천 명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동 이름 정하다 보면은 동 이름이 겹치는 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되도록이면 안 겹치는 게 좋은 거죠. 동 이름은. 따라서 동 이름, 리 이름은요. 전국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되도록 안 겹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동 이름, 리 이름은 지적소관청이 정하는 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으로 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넘기시면은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적공부에 정리를 한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제 토지의 표시 하나하나를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이 6가지가 있는데 방금 설명했죠. 소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요. 소재를 등록하는 방법은 따로 배우질 않아요.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머지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등록하는 방법을 다루게 될 텐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좌표 있는데요. 이 좌표는 경도와 위도에 의해서 좌표를 정하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전문적이고요. 기술적이고 좀 어렵습니다. 난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좌표를 등록하는 방법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요. 따로 다루질 않고. 그러나 좌표 의미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의미만 기억하면 되지 등록하는 방법까지는 따로 알 필요가 없고. 따라서 결국 이 4가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이제 등록하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이 나오죠. 지번. 자, 지번을 어떻게 등록하느냐. 자, 지번 등록하는 방법부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양가로 1번 의 보시면요. 지번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그 토지들의 그 번호, 토지의 번호죠. 뭐 이렇게 용어 이정이 어렵지 않죠. 토지의 번호, 토지에 붙여져 있는 토지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필지마다 부여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죠. 이것을 우리는 지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100번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 100번지냐? 지적공부에 100번지로 등록됐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1500번지다. 왜 1500번지냐? 지적공부에 1500번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를 우리는 지번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번은 뭐 이런 거 있죠. 뭐 24번지 또 뭐 36의 뭐 3번지 이런 것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지번은요. 이런 게 돼 있어요. 산 2번지 또 뭐 산 7의 1번지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지번을 읽는 방법입니다. 이제 지번을 먼저 보는데요. 이 의미들을 이제 볼 거예요. 지번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그러면 이때요.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번호들이죠. 앞에 있는 번호. 그리고 뒤에 이렇게 부수하여 나와 있는 이제 번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요 앞에 있는 것, 요게 본래 지번이라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는 본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번. 본래의 지번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줄 표시와 함께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번호들이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 본번에 부수하는 번호다 해서 부번 이렇게 표현해요. 자, 지번은 본번과 이제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요. 이 본번과 부번 사이는요, 이렇게 줄 표시로 연결합니다. 줄 표시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이렇게 줄 표시로 연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요,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36의 3. 이렇게도 편지는 와요. 그러나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등록하지는 않아요. 부호로만 등록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만 의로 읽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36의 3 이렇게 읽지만은 우리가 표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표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어떤 지번은요, 이렇게 앞에 숫자 앞에 이 산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산자. 이 산의 의미는 무엇을 나타내냐? 자, 이것은 자 보죠. 이것은 우리의 그 불행한 과거의 역사와도 연결되는데요. 우리 지적 공부는요, 크게 이제 토지 대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지는 이제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고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도면으로 이제 옮겨놨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들은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임야들은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됩니다. 임야대장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가지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면, 이것을 우리는 임야도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이제 임야도에 등록됩니다. 이 지적공부가 이렇게 이원화된 원인은요, 이 지적공부라는 것이요, 조선시대는 있었을까요? 삼국시대는 있었을까요? 그때도 있었어요. 지적공부가 존재하게 된 본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과세를 위해서 있었다고 했죠. 삼국시대도 과세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마다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야 과세를 할 테니까 과세를 위해서 지적공부는 국가가 발생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적공부가 있었는데 이 지적공부가요, 과거에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지적공부는 전근대적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정밀성이 좀 떨어지는 지적공부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는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언제 만들어지느냐? 일제 때 만들어집니다.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뭘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물건을 뭘 가져가려고 하는데 뭐 정보를 알지를 못해요. 조선시대에 있는 지적공부를 봤더니 이걸로는 부족하더라 이거죠. 이걸로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요, 우리나라 침략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요, 지적공부를 만들어요. 그런데 전 국토에 대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임야잖아요. 임야에서는 뭐 가져갈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임야를 제외하고 토지조사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 조사 사업한 내용을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이 임야를 제외한 토지들의 이제 지도를 만드는데 이게 지적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갈 거 다 가져간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임야가 70%니까 그래도 임야에서도 뭐 가져갈 거 없을까 해서요. 한 10년 정도 후에요. 또 임야 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임야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요. 거기 조사된 내용을 임야대장에 등록하고 등록된 토지들을 이제 임야도라는 도면을 만듭니다. 그러면 똑같은 토지잖아요. 일반적인 토지나 임야나. 그러면 이것을 이론화 시켜가지고 하나의 토지대장에 등록하면 될 텐데 이것을 왜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느냐. 자, 이것은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곳, 임야가 아닌 곳은요, 얘들이 도면을 만들 때 1200분의 1 도면으로 만들었어요. 축척을. 이 1200분의 1로 줄여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임야도는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1200분의 1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해가지고 5배를 더 축소시켜서 만듭니다. 자, 1200분의 1을 5배를 더 축소시키면 몇 분의 1이 되겠어요? 6000분의 1이 되겠죠. 6000분의 1 축척을 기본으로 해서 임야도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했죠.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해야 이것을 합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요, 지적도는 1200분의 1, 임야도는 6000분의 1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똑같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요, 축척이 다르다 보니까 두 개를 아직 이론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이론화를 시키려면요, 여기 있는 임야도에 있는 토지들을 다 1200분의 1로 다시 다 측량을 해서 축척을 일치시켜야만 이론화가 될 텐데, 측량을 하려면은요,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전 국토의 70%를 측량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들은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고 어떤 토지들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면은 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돼요? 이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냐,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장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지번, 숫자 앞에 산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토지, 몇 번지 토지의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토지대장에 등록되느냐,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표시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들은요, 그냥 아라비아 숫자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요, 그 지번에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이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산 2번지, 내가 궁금해하는 토지가 산 2번지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토지는, 토지에 대한 정보는 토지대장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죠. 임야대장 임야도를 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번을 갖는 의미, 읽는 방법들을 보았습니다. 자, 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하나씩 보죠. 자, 표기에서요, 지번은 양가로 2번 11페이지 하단을 봅니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한다. 2번 보시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그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가끔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임 2번지가 아니라 산 2번지. 산자를 붙입니다. 임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산자를 붙이는 것은요, 임야이기 때문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야이기 때문에 붙이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요, 임야 중에서도요, 토지대장에 들어와 있는 임야들이 있어요. 나중에 공부할 텐데 토지대장에 들어와 있는 임야는 산자를 붙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장부를 구별하는 표시로서 산자를 붙이기 때문에 임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산자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넘기셔서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줄 표시로만 연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의자로 연결해서는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읽을 때만 의로 읽는다라는 것이죠. 자, 지번을 읽는 방법, 표기 방법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번을 과연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느냐 해서요, 2번 보시면 밑으로 내려와서 지번 부여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번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법에서는 과연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느냐, 요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따라서 밑에 있는 지번 부여 방법들은 알 필요가 없고요. 넘기시면 됩니다. 또 넘기신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에서 여기다가 옆에다 우리나라 이렇게 쓰면 돼요.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 즉 지적법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요, 매년 시험 문제 나와요. 별표를 한 5개는 쳐놓으셔야 돼요. 매년 지번 부여 방법. 자, 넘기시면은요, 먼저 양가로 1번에 15페이지 보시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이에요. 이 등록 전환은 우리가 나중에 토지 이동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은 좀 알죠. 신규 등록은 우리가 입문 첫 시간에 새로운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새로운 토지를 새로운 지적 공부에 새롭게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규 등록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요, 여기를 쭉 이렇게. 여기가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이. 양촌이라는 섬이 있다고 그러죠. 섬 이름이 양촌이에요. 원래 양촌리는 섬은 아니었어요. 그 전원일기에 나오는 양촌리예요. 전원일기 양촌리 김 회장님, 최불암 선생님이 계시는 김 회장님 때 여기는 농촌이었죠. 그런데 이제 가상적으로요, 이런 섬이 있다고 해보죠. 양촌이라는 섬. 이 양촌이라는 섬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여러 필지로 돼 있겠죠. 한 필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지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번을 부여하겠죠. 지번을.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는, 자, 동리별로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1번지부터 하나씩 이제 부여하게 되는데,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여할 것이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위에서 아래로 부여할 것이냐, 아래에서 위로 부여할 것이냐, 이것부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가 왼쪽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읽어가고 있죠. 이게 편안하는 거예요. 그래, 일반적인 책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번을 부여할 때도요. 왼쪽 위에서부터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그럼 왼쪽 위는 동서남북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북서쪽이 되죠. 그래서 일단 지번의 시작은요. 북서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북서기번법 이렇게 해요. 북서쪽에서 지번을 시작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북서쪽에서 지번을 시작한다. 요 내용은요. 앞에 있는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12페이지 하단 보면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맨 하단 보시면은 기번 위치, 그러니까 지번이 시작되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서 북동기번법은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북서기번법은 왼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북서기번법 옆에다가 우리나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북서기번법에 따르고 있다.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북서기번법에 따르고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지번을 부여합니다. 1번지 부여하겠죠. 자, 지번은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번이 많으면은요, 지번이 굉장히 복잡해요.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하나의 본번만으로 부여해요. 그래서 여기가 1번지 부여하고 여기 2번지, 그 다음에 3번지. 그럼 밑에 4번지를 부여할 때 여기다가 4번지를 부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3번지 옆에서 4번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번은 서로 인접하는 지번들까지 서로 신기들이 서로 연결돼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따라서 4번지는 여기다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3번지 옆에다가 4번지를 부여한다. 그리고 여기는 5번지, 6번지, 7번지, 8, 9, 10, 11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은 왼쪽에서 시작하지만 이제 진행하다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하는 거죠. 필지가 굉장히 넓었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쭉쭉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해요. 근데 우리는 중간이 어떻게 가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어디 쪽에서 일단 시작하느냐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부여됐다고 해보죠. 근데 전 이제 양촌이 지번이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양촌이 옆에 여기 바다인데 바다 옆에 한 필지에 토지를 만들었어요. 바다를 메웠다는 거죠. 메워가지고 이제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자, 이 새로운 토지를 지적군부에 등록해야 되겠죠. 그럼 등록할 때 지번도 등록해야 되는데 이때 지번을 몇 번지로 부여할 것이냐는 거죠. 자, 양촌리의 최종 지번은 11번지예요. 11번지니까 그러면 12번지를 부여하면 되겠네. 이렇게 12번지를 부여하게 되면은 11번지 옆에서 12번지를 찾을 수가 없죠.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요.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의 본번만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래버리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다음 순번의 12번지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 이럴 때 부번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부여하겠어요? 부번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인접토지가 3번지잖아요. 3번지이기 때문에 인접토지 본번에다가요. 부번을 붙여서 3의 1번지 이렇게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3의 1번지를 3번지 옆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부번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이렇게 부번을 사용해서 즉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데 만약에 이런 걸 생각해 보죠. 11번지 옆에 새로운 토지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몇 번지를 부여할까요? 11번지니까 11의 1번지. 물론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1의 1번지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 다음 순서에 본번 12번지를 부여해도 아무 이상이 없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보기 좋잖아요. 자, 그래서 신규 등록은 원칙적으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가지고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은 이 지번 부여 지역에 우리 지번 부여 지역은 동리니까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토지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굳이 부번을 붙이지 않고 최종 본번 11번이죠. 최종 본번이죠. 이 지번 부여 지역에서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외가 나왔고요. 자, 또 하나는요. 양촌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요. 무인도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과거에는. 발견 못했다가 이제야 발견을 했습니다. 자, 발견을 해가지고요. 이걸 새롭게 이제 등록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죠. 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럼 이때 이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될 텐데 여기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곳은 4의 1번지. 4의 1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4의 1번지는 어디서 찾겠어요? 우리가 4번지 옆에서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4의 1번지를 여기다 붙여버리면 찾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접하고 있지 않고 어차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도 굳이 부번을 부여할 필요가 없고요. 이때 이 지번 부여 지역 양촌리의 최종 지번이 13번지잖아요. 자, 13번지니까요. 그냥 이 다음 순번에 13번지를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12번지까지 있으니까 13번지를 부여할 수 있다. 즉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요. 또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여기 7번지 옆에는요. 7번지 옆에는 굉장히 넓게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해서 여기에 여러 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지번을 부여해야 될 텐데 지번 부여하는 방법이요. 여기는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최종 지번에 인접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원칙으로 가서 7의 1, 7의 2, 7의 3, 7의 4, 7의 5, 7의 6, 7의 7, 7의 8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여하다 보니까요. 부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부번이 많으면 보기가 안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도요. 자, 양촌리의 마지막 번호가 몇 번입니까? 13번지.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14,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은 요 두 토지는 좀 멀어 보이지만 나머지는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통해서 정리해 보죠. 자, 신규 등록할 때요. 자, 원칙에서 등록 전환도 동일합니다. 먼저 신규 등록을 먼저 보죠.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은 동리를 말한다고 했죠. 이 동리 안에서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것이 원칙은 부번을 붙여요. 2번지 옆에 있으면은 2의 1 이렇게 부번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 있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본번으로 해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원칙은 부번이지만 예외적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 본번을 부여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방금 설명했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을 때.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 보시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등록 전환은요. 우리가 뒤에서 볼 텐데요. 자, 등록 전환을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가 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촌리가 시골이에요. 시골. 그래서 시골이어가지고 여기선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시골입니다. 커다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지적도.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만 처음에 신규 등록할 때 똑같이요. 여기까지만 지금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것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도를 봤는데 여기는 쭉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나와 있으면요. 이것은 토지가 없는 게 아니죠. 여기는 산이에요. 산. 임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으면 뭘 봐야 되느냐? 임야도를 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전부 다 임야였는데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한 필지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에요. 지번이 뭐였느냐? 여기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니까 원래는 뭐였냐면요. 원래 이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됐으니까요. 산 7번지 이런 거였어요. 산 7번지. 산 7번지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인데 이 부분을 개간을 했어요.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밭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밭은 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예요. 그래서 임야도에 등록된 이 토지를요.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적도 내에서는 이게 안 나타났었어요. 이것은 임야도에 있었던 토지인데 이제 이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요, 이제 지적도에 이 토지를 새롭게 이제 그려 넣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럼 지번을 부여할 때요. 원래 여기는 산 7번지였잖아요. 그럼 지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건 임야도에 있을 때는 산 7번지였지만 지적도로 들어오니까 산자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산은 임야도에 있을 때만 산을 붙이지 지적도에 있을 때는 산을 붙여서는 안 되니까. 그럼 산을 빼고 그다음 그 7번지도 그대로 부여하느냐? 7번지 여기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7번지도 그대로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려면은요, 지번도 이제 새롭게 부여해야 돼요. 그때 지번을 뭐로 부여해야 되겠습니까? 3번지 옆에 새로운 토지를 등록하기 때문에요. 3의 1번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요, 이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즉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 자, 이것은 새롭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록된 토지에 등록된 장부만 전환시켜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하고, 그러면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은 지번을 또 산자 빼고 새롭게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어떻게 부여합니까? 신규 등록할 때하고 동일하죠. 인접토지본번의 부번. 만약에 11번지 옆에 있는 산을 개간해 가지고 한 필지를 등록 전환을 통해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면 몇 번지로 하겠습니까? 다음 순번에 12번지. 여기는 다 임야도에 등록되는데 산속 깊은 곳 여기만 딱 개간을 해 가지고 밭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번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몇 번을 부여해야 돼요? 13번지. 여기는요, 원래 산이었는데 넓게 개간을 해가지고 밭을 여러 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 지번을 또 새로 부여할 때도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바다를 메워서 토지가 발생하면은 신규 등록이고, 여기가 임야 지역인데 이것을 밭으로 개간을 하게 되면 등록 전환을 하게 되고, 구애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합니다. 원칙은 부번.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 가지의 경우에는 본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을 보았고요. 자, 밑에 보면은 양가로 2번에 이제 분할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옵니다. 자, 분할과 합병까지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분할은요. 자, 보죠. 우리가 이렇게. 한 필지가 먼저 칠판을 먼저 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요 100번지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분할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한 필지가 너무 넓어가지고요 토지 소유자가 이것을 이제 둘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둘로 이제 나눠요. 두 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필지였을 때는 지번이 하나면 되지만은 두 필지가 되니까 지번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있어서요. 나뉘게 되면은요, 원래 100번지를 둘로 나누기 때문에 나뉘는 토지 중에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토지를 100번지. 그러면 이 토지를 몇 번지로 부여할 것이냐.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요. 물론 오른쪽에 있는 토지를 100번지로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토지를 몇 번지로 부여할 것이냐. 그러면은 한 필지 분할 전에 지번은 여기다 부여할 수도 있고 여기다 부여할 수도 있어요. 선택적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100번지를 부여했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다 몇 번지를 부여해야 되겠습니까? 101번지요. 101번지는 여기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부여할 수는 없죠. 자, 이럴 때 또 부번을 사용합니다. 부번. 100번지가 둘로 나뉘면은요, 하나는 100번지. 하나는 여기다 부번을 붙여서 100의 1번지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분할이 이루어지다 보면요, 부번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100번지를 하게 되면 여기가 100의 1번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100번지를 또 분할합니다. 그럼 이거 둘로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 100번지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여기다 몇 번지를 부여해야 돼요? 100의 1번지 해버리면 안 되겠죠? 100의 1번지가 여기 있으니까. 이때는 100의 2번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0의 1번지를 나중에 또 분할합니다.
한 필지는 100의 1번지. 나머지 필지는 몇 번지로 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잡보죠. 이 이제 100의 1번지를 나누면 본본이 100번지죠. 그러니까 이게 100번지를 쓴 다음에 우리는 답은 맞출 수 있어요. 100의 3번지. 그렇죠? 1번지, 2번지 쓰니까 3번지를 해야 되겠죠. 100의 3번지. 근데 이것을 시험 문제는 그림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글로 나오기 때문에 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본본에다 어떻습니까? 부본을 붙이는데 어떤 부본을 붙입니까? 이 본본에 부본이 있는 지번이 있으면 맨 마지막 지번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100번에 대해서는 102번지까지 나와 있더라. 그러면은 103번지부터는 이제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본본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붙인다는 거죠.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100의 3번지를 붙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가루 1번 보시면 원칙해가지고요. 자, 분할이 이루어졌을 때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집어는 분할 전의 집어. 여기다 종을 치시고요. 분할 전의 집어. 나머지 필지의 집어는 어떻게 붙인다고요? 부번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본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붙여야 한다. 부번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할 때는요, 이렇게 부번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뭐 100의 24번지다라고 하면은요, 그 토지는 원래는 100번지라는 커다란 토지였는데 계속 분할이 되고 분할이 되면서 24번째 분할됐던 토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요.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100번지를 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100번지를 하면 여기가 이제 100의 1번지가 되고요. 여기다가 100번지를 부여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100의 1번지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부여하는데 이건 선택적이에요. 자, 그런데 넘기시면은요. 밑에 있는 그림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림은 나오니까. 넘기시면 16페이지 상단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를 보죠. 만약에 이 100번지 토지에 건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자, 건축물은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돼요. 자, 우리 지적 공부는 토지만 등록되는 장부고요.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고, 이 건축물 대장은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법은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물 대장은 안 다뤄요.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에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요. 간단하게 보면은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축물을 표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건축물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건축물은 무슨 동 몇 번지에 있는 건물이냐. 이거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건축물은 무슨 동에 100번지에 있는 건물이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위치한 소재와 지번이 여기에 등록되겠죠. 100번지에 있는 건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분할을 했어요. 여기 건축물이 있죠. 그럼 토지에 이제 지번을 부여할 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번을 만약에 부여했다고 보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건축물은 원래 100번지에 있던 건물이었는데 지금 이제 몇 번지에 있게 돼요? 100의 1번지에 위치하게 되죠. 자, 100의 1번지에 있는 건물이 되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을 다 100의 1번지로 다 고쳐야 되잖아요. 이 건축물은 이제는 100의 1번지에 있는 건물이다. 만약에 근데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지번을 부여했으면요. 여기다 100번지라고 여기다 100의 1번지를 하게 되면은 이 건축물은 여전히 100번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굳이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고 일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요, 만약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는 분할 전의 지번 100번지를 우선하여 부여하도록 합니다. 이래야 일을 두 번 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외해가지고 다만해서 분할하려고 하는데요. 분할되는 토지에, 분할하는 토지의 일부에 사무실, 그러니까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밑에 그림이 있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밑에 있는 합병만 잠 할게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합병을 한다고 해보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합병도 잠깐 보았어요. 한 필지 할 때요. 합병은 분할의 반대예요.
두 필지 이상을요.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100번지하고 101번지를요. 합쳐서 한 필지로 만들려고 해요. 물론 합병 가능 요건, 즉 한 필지가 되게 한 요건은 다 갖출 것을 전제합니다. 자, 다 갖춘 다음에 이걸 한 필지로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합병해서 한 필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의 지번만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자, 그러면요. 100번지하고 101번지를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요. 100번지하고 101번지. 자, 이걸 사용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럼 이때 100번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101번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이 선택적으로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합병에서는. 합병에서는요.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자, 100번지 이게 원칙이에요.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100번지를 부여해야 돼요. 다만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데요. 만약에 101번지는 본번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100에 2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부번을 가지고 있는 지번이고 본번으로만 된 지번인 거죠. 자, 이럴 때는 본번으로 된 지번이 좀 더 우리가 보기 쉽기 때문에 이럴 때는 101번지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본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100에 2번지, 그 다음에 여기는 101에 1번지 이러면요. 그러면 둘 다 부번이 있네요. 그러면은 부번이 빠른 번호를 부여할까요? 본번이 빠른 번호를 부여할까요? 당연히 본번이 빠른 번호 100에 2번지를 부여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여기는 또 한 필지가 있어요. 여기는 9에 4번지. 그리고 여기는 102번지가 있습니다. 네 필지를 하나로 합병을 해요. 하나로. 그럼 여기는 몇 번을 부여할까요? 이 커다란 네 필지를 하나로 한 필지 했을 때 하나의 지번을 부여할 때는 어떤 걸 부여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부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두 개는 본번으로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부번을 제외하고 본번으로 된 지번만 먼저 살펴보고 본번 중에 빠른 지번이 101번지죠. 그래서 101번지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둘 다 본번으로만 되어 있어요. 둘 다. 그러면 이때 둘 다 본번으로 되어 있으면 이때는 100번지를 부여한다는 거죠. 자, 원칙 보죠.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 동그라미 치고요. 지번으로 하되 만약에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자, 본번 중 선순위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밑에 그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때도요. 이제 여기 건축물 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돼요. 건축물. 자, 그러면은 이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분할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을 것이고 이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물은 101번지에 위치한 건물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합병을 했습니다. 이때. 그러면 합병을 하면은 원칙이 100번지이기 때문에 100번지를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건축물은 이제 몇 번지에 있게 돼요? 100번지에 있게 되잖아요. 100번지. 그러니까 101을 이제 100번지로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2를 두 번 하느냐? 분할해서처럼 이런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해 가지고 101번지를 당연히 부여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분할과 좀 다른 점인데요. 분할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선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합병은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요. 건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100번지를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건축물 대장에 101번지를 100번지로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피곤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선순위 지번이 100번지이기 때문에 100번으로 부여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을 다 고쳐야 되니까 건축물이 있는 지번인 101번지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101번지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아요.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원칙으로 가서 100번지를 부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합병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만 건축물 있는 토지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할에 있어서는요. 어차피 이게 선택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구별이 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외 보시면은요. 자, 토지 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집안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신청,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신청을 했을 때만 그 집원은 건축물이 있는 집원을 말합니다. 그 건축물이 있는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부여해야 된다. 되셨죠? 그래서 자,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분할 합병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다뤘어요. 이것은 거의 매년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요. 지번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